평생 한 번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이번 17번째 책은 카프카의 변신이다. 내용을 읽어보고 왜 이 책이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책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카프카 변신.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남자가 이상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기가 침대에서 큰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갑옷처럼 단단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지만 머리를 약간 들었을 때 반원을 이루는 갈색 줄이 단단한 활 모양의 주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배 위에 담요를 덮을 수는 없었다. 이불이 계속 미끄러지려 했기 때문이다. 바퀴벌레 같이 생겼는데 다리가 많은 그런 벌레가 되어버렸다. 몸의 나머지 부분에 비해 너무 얇고 수많은 다리는 눈앞에서 흔들거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좁지만 살기 편한 그의 방은 4개의 신숙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옷감 샘플 꾸러미가 펼쳐진 책상 위에는 그레고르는 주인공이지 예판 직원이었다. 그가 화보 잡지에서 잘라내 금박 액자에 넣어둔 그림도 있었다. 그림은 여인의 초상화였으며 모피 모자를 쓰고 있었고 모피 목도리를 걸치고 똑바로 앉아 가파를 덮고 있는 무거운 모피 도시를 사진 정면 사람 앞에서 들고 있었다. 그레고르는 창으로 돌아섰다. 흐린 날씨가 빗방울이 창턱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를 온통 우울하게 했다. 좀 더 자서 이 바보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자.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전혀 잘 수가 없었다. 그는 오른쪽으로 항상 누워서 잤는데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누울 수 없었다. 바퀴벌레처럼 얇으니까 옆으로 누울 수가 없겠지.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다시 뒤집어졌다. 그는 그 짓을 100번 정도 했지만 흔들리는 다리를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감았다. 스스로 자신을 보기에도 징그러웠겠지. 지금까지 없었던 가볍고 둔한 옆구리 통증이 느껴져서 결국 그 짓을 중단했다. 이처럼 열심히 일하다니 매일 집을 떠나 출장을 가야 한다. 지금 카프카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한다. 인간의 조건. 우리가 인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바퀴벌레와 벌레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성공했다고 벌레가 아닌 건 아니야. 아무리 성공해도 벌레처럼 되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온유하고 있지. 이처럼 열심히 일하다니. 열심히 일할수록 벌레가 되어버리는 거지. 매일 집을 떠나 출장을 가야 한다. 이는 회사 내에서 하는 실제 작업보다 훨씬 더 신경을 자극한다. 걸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하고 외판 직원이기 때문에 기차 연결에 대한 걱정도 해야 한다. 당연히 식사가 불규칙하고 항상 대충 때우는 시기고 만나는 사람들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지속되지도 않고 진실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다.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기는 어렵겠지. 악마가 모든 것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자,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지? 가져가 버려서 벌레로 어느 날 아침 변하게 된 거다. 그는 배 쪽에서 약간 가려움을 느꼈다.
고개를 높이기 위해 누워서 천천히 몸을 침대 기둥에 가깝게 밀었다. 그는 가려운 곳을 드디어 찾았지만 작은 흰 점, 흰 반점만 보였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한쪽 다리로 그것을 만지려고 했지만 곧 몸을 뒤로 기울였다. 그곳에 다리가 닿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 자세로 다시 넘어졌다. 그는 생각했다.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나서 약간 바보가 되었나 보다.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이 자야 돼. 다른 외판 직원들은 교수집 여자들처럼 편하게 일하고 있지. 예를 들어 내가 주문 받는 것을 정리해 두려고 여관에 돌아오면 그래서야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있단 말이야. 나는 시장에서 나는 사장에게 나도 그렇게 편안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말해보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 바로 쫓겨날 거야.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많은 직장인들, 우리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벌레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 바로 쫓겨날 것이다. 오히려 쫓겨나는 것이 좋은지도 몰라. 부모님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지. 부모님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자신이 해야 할 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벌써 오래전에 사표를 냈을 거야. 나는 사장에게 가서 내 생각을 말했을 것이고 아마 사장은 놀라 책상에서 떨어졌을 거야. 사장이 항상 책상에 앉아 직원을 내려다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야. 게다가 우리 사장은 귀가 어두워서 가까이 다가가야 되지. 그러나 희망은 있다. 부모님의 모든 빚을 사장에게 갚을 정도로 돈을 모으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5, 6년은 걸릴 거야. 그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일을 한 셈이지. 그건 그렇고 지금은 빨리 일어나야 한다. 5시에 출발하는 기차니까. 그는 째깍거리는 탁상 시계를 보았다. 오 세상에. 그는 속으로 말했다. 벌써 6시 반이었다. 시계 바늘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벌써 6시 반이 지나서 45분이 다가오고 있었다.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나? 침대 위에 알람 시계가 4시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었나 보다. 분명 울렸을 것이다. 그런데 방 전체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을 텐데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지? 아니, 나는 편하게 잠을 자지 못해서 그래서 더욱 깊이 잠들어 알람 소리를 못 들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열차는 7시에 있을 거다. 그 기차라도 타려면 정신없이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샘플은 아직 준비하지도 않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 움직일 수조차 없다. 아마도 회사 사원은 5시 기차를 기다렸을 테고 이미 내가 늦은 것을 보고했을 거다. 이 친구는 사장의 심부름꾼이고 용기도 없는 인간이지. 몸이 아파서 결근한다고 할까? 핑계를 대본다는 거지. 그러나 그건 너무 의심을 사기 쉬운 일일 것 같다. 나는 5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장은 건강보험 의사와 함께 와서 진단하고 게으른 아들에 대해 부모님에게 비난할 거다. 그리고 건강보험 의사는 언제나 건강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볼 뿐이다. 건강보험 의사는 변명을 찾아내는 일이 주 업무인가 보다. 의사의 진단을 가지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렇다면 이 경우만큼은 사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 자기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자, 그레고르는 오랫동안 자고 있었지만 더 자고 싶어지는 점을 제외하고는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고 심한 시장기까지 있었다.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마음을 결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시계가 6시 45분을 지났다. 이때 침대 쪽 문에서 조용히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그레고르 하고 부르는데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출근하나니? 부드러운 목소리다.
그레고르는 자기 목소리를 듣고 크게 놀랐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는 저음처럼 들리는 참을 수 없는 칙칙거리는 이상한 소리였다. 벌레 소리가 나는 거지. 그 칙칙거리는 소리는 하는 말의 첫 순간만 선명하게 말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제대로 들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레고는 확실히 대답하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요. 고마워요 어머니. 지금 일어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레고리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밖에서 잘 알 수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내 말에 그대로 돌아갔으니까. 이 짧은 대화로 집안의 가족들은 그레고르가 아직 집안에 있다는 것을 예기치 않게 알게 되었다. 조금 후 그의 아버지가 한쪽 문을 두드렸다. 그레고르. 아버지가 소리쳤다. 뭐라고 했니? 리고는 다시 한번 무식한 소리로 재촉했다. 그레고르. 다른 쪽 문에서는 누이가 조용히 말했다. 전부 다 깨우러 오네. 오빠, 이 오빠만 믿고 사는 가족인가 보다. 어디 아파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레고르는 양쪽에 모두 대답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는 매우 신중하게 발음하고 단어 사이에 긴 공백을 두어 자신의 말에 의심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 식탁으로 돌아갔다. 오빠 문 좀 열어봐요.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 수 없었으며 오히려 여행 가서나 집에서 잘 때 문을 잠그는 습관에 감사했다. 어쨌든 그는 방해 없이 천천히 일어나서 옷을 입고 아침을 먼저 먹은 다음 이후의 일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았다. 항상 그렇듯이 침대에서 무언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잘 때 잘못 누워 생긴 작은 근육통이 나중에 깨어나 보면 단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때가 때때로 있었던 일이 기억난다. 그래서 이번 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오늘의 일도 저절로 없어지기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다. 그의 목소리 변화도 외판사원의 직업병인 독감의 징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직까지 벌레로 바뀐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은 쉽게 제거할 수 있었다. 몸을 약간 부풀리니 저절로 스르르 내려갔다. 그러나 다음 움직임이 어려웠다. 몸이 옆으로 너무 넓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다. 일어나기 위해 팔이나 손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다리만 많다. 다리는 끊임없이 제멋대로 움직였고 생각대로 통제할 수 없었다. 한쪽 다리를 구부리려고 할 때 오히려 반대로 그 다리가 먼저 퍼졌다. 간신히 원하는 대로 한쪽 다리를 해놓아도 다른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였다. 그레고르는 이러고 있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침대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어. 무언가 시도를 해야지. 자, 그레고르가 주인공이 어떤 시도를 할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선생님이 소개할 테니까 이 소설에 흥미가 느껴지면 이 책을 읽기 바란다. 자, 오늘 평생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백선 17번째 책은 카프카의 변신이었다. 이 책에 대한 리뷰는 여러 평론가들이 리뷰를 해놨겠지만 그런 리뷰를 보지 말고 지금 선생님하고 읽었던 몇 페이지 내용들을 기초로 이 책이 내 평생 한 번 읽어야 하는 인문고전 책인지 한번 읽어보고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18번째 책으로 만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